활동하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NGO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게 쇼츠여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혹시 재생이 될까요? 하는 일,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NGO 단체에 대해서 하는 일, 음. 근데 만약에 영상이 안 나오면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괜찮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또 설명한 내용이 거의 이 내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그냥 패스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일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NGO 넘어가 단체 주시면 우선 오늘 어떤 거로 다녀야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또 이런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한비아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또 이제 뭐 여러 이분님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사람들마다 근데 선생님이 이래 봬도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비아라는 분이 지금은 여러분들 여행 유튜버 이런 거 알아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여행 다니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러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세계 오지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여성이 이런 경우는 진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여행 작가로 해가지고 세계 천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월드비전 공식 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섭외가 돼요. 월드비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부단체에서 이런 걸 섭외가 됐는데 이분이 또 여행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 가서 전쟁 난 곳에서 전쟁 피난민들을 도와준다거나 이라크에서 뭐 난민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GO라는 단어를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NGO가 이런 곳이구나.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이때 처음 알게 되면서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막연하지만 저는 그리고 뭔가 남들을 되게 도와주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는데 요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사진을 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 초등학생 때 막 이제 막 한비아 책 보면서 뭔가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쯤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양로원을 갔어요. 양로원 봉사활동을 한다고. 양로원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휠체어 밀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막 이렇게 막 같이 말동무 해드리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할머니가 제가 막 할머니 막 TMI 막 할머니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뭐 제가 이랬고요. 할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 앉으셨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제가 해드린 게 없는데 왜 이분들은 나한테 고마워하실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묘하고 되게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나는 누군가를 돕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진짜 내가 전공을 정해야 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관심사는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맨날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지금 막 자 이렇게 필교 펴세요. 아까 선생님들이 이랬죠.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펴요.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글이 있으면 여기를 빽빽하게 빼곡하게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따로 파일까지 만들어서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모르겠는데?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글쎄 뭐 할까? 너 진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디자인과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저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디자인 학과를 전공하면서도 뭔가 제 마음속에 그래 디자인이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뭔가 나의 가치관은 뭔가 내 재능을 살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디자인과는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나서 4학년 대학교 4학년에 졸업을 하잖아요. 다른 전공은 논문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문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졸업 전시회라는 걸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동안 만든 디자인 작업물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졸업 전시회를 위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제가 그때 뭐를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 뭔가 계속 제 마음에 졸업 전시회 뭐를 할까요? 막 너무 고민하는데 뭔가 남들을 도와주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디자인을 했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획을 한 건데 걸으면 걸을수록 우물에 기부가 되는 어플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있는 어플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그 앱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플이 어떻게 걸으면 걸을수록 돈이 쌓여서 남들에게 기부가 되는지 이 아프리카 우물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물이 없어서 우물에 걸어가기까지 하루에 8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애기들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막 걸어가지고 8시간 물 마시러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고 이 아이들을 돕고자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돈이 쌓여서 그 아이들에게 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플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한 뭐 이제 책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좀 특이했어요.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뭔가 디자인도 있지만 뭔가 기획도 있고 뭔가 하여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계속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갈까 취직을 바로 할까라고 했는데 저는 취직을 바로 하지 않고 DTS를 가게 됩니다. 네, DTS라고 혹시 예수전도단 들어보신 분? 예수전도단 나는 안다. 예수전도단 알아요?
조금 확실히 이제 네 여기 헤븐리 시즌 친구들은 조금 안 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간사를 하게 됩니다. 간사를 하게 되는데 DTS에서 간사를 하게 되는데 DTS라는 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헤블리 시드 친구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같이 도와주는 그런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간사인데 선생님으로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되게 같이 다양한 나라들을 가게 됐어요. 지금 이게 선생님이에요. 정말 정말 외모 신경 안 쓰고 네 진짜 아프리카 가가지고 삽질하고 막 아프리카 그때 막 삽질하고 막 여기는 이제 네팔 친구들인데 네팔에도 갔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인도예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뭔가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나라를 가게 되고 다양한 곳에서 사역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사역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남들 도와주는 사역도 있을 거고 교회를 지어주는 거를 같이 도와주기도 했을 거고 한국어 공부 사역도 했을 거고 여러 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이게 제가 그때 사진을 찍는 잡이어가지고 제 사진은 없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갔었던 나라가 인도였어요. 인도.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질랑 말랑해서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막 이제 그 얘기가 막 올랑말랑 했던 때인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가게 된 나라 인도에서 노숙인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길에서 노숙인 분들이 길에서 막 주무시고 계세요. 가족도 없이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꿈도 희망도 그냥 없이 매일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기억이 나시는데 그분도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자기가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고 다리가 불편한데 아무도 이제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쌍해 이런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뭔가 너무 좋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라는 거는 나에게 너무 행복을 느끼게 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딱 제 마음에 딱 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이슬랑 말랑 그때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학교가 끝났는데 코로나가 엄청 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DTS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마침 간사가 보통 이제 2년을 하면은 간사를 더 할래? DTS 간사를 더 할래? 아니면은 사직하고 너의 다른 또 꿈을 찾아볼래?라고 그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DTS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은 또 사직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까? 주님 안에서 엄청 기도하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저의 이때 이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돈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근데 진짜
진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 진정한 친구는 없다. 너가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직을 하게 됐어요. 사직을 하게 되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막연하잖아요. 뭔가 되게 막연했어요. 되게 소외생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NGO에 가야겠다. 갑자기 저의 어렸을 때 생각이 탁 나면서 NGO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대학교 졸업한 거 외에 자격증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NGO에 가야겠다. 내가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거기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잃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한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아요. 꿈, 비전, 뭐 제가 막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이 일을 봐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생각을 하면 NGO에 다니면은 뭘 전공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겠죠.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디자인과인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서 저를 필요로 할까요?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쯤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제 친구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야, 너 서울 올랐다며? 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나 잘 살고 있지. 나 서울 올라왔어. 너 뭐 하고 지내?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나 NGO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막 이러면서 너 NGO 다녀? 그 친구 전혀 그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 NGO 다녀, 이러면서 너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MBTI가 정반대입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머리가 꽃받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체계적으로 따라락 막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요즘에 NGO에 조금 관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스파르타로 돌입을 했어. 그러면서 야, 너 NGO 가려면 뭐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 자격증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 사이트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이력서 쫙 뭐 어디에다 넣고, 너 그 다음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턴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갑자기 그 현실적인 것들을 저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알려줬냐면 제 이력서까지 다 검토를 해주고, 이력서는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넣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주고 면접 질문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저 면접을 봐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 내가 이거 막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랑 그 친구랑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그 친구는 사업팀이었어요. 사업팀. 쉽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의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수술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A라는 친구는 가난해요. 진짜 나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팀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업팀입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과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 재능을 살리고 싶었어요. 뭔가 디자인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부서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쪽으로. 사업팀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모금을 받는 팀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모금팀에서 대부분의 많은 모금 부서에서 디자이너가 필요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뭐 이런 곳에서는 이제 디자이너가 보통 잘 지원을 하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제가 그때 되게 열심히 해서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막 영어 영어 자기소개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한 곳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 최고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곳은 아름다운, 되게 남들을 도와주고 막 화이팅, 막 사랑해요, 막 약간 이런 곳을 생각했었는데, 막 가난하고 세든 사람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한테 매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 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회사를 나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습, 일반 사원 되기 전에 약간 이제 견습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턴에서 이제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면접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나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랑 A라는 분이랑 B라는 분이 앉아 있었는데, A라는 분과 B라는 분은 전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면접관도 3분이 앉았어요. 그때 그 회사 대표님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호 간사님에게 기독교는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면접 질문이. 기독교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호자매에게는? 근데 저는 기독교가 저에게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면접관님의 대답이, 그러면은 자매님은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전부라고 하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야 된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자격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옆에 있는 제가 처음 보는 A, B라는 친구한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수치심이 들었고, 제가 그동안 막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분명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들어서 여기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되지 않고 제가 그냥 이제 다시 백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뭐 알바를 하면서 제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그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진짜 그게 진리가 아닌데 저한테 진리로 다가왔어요. 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 진짜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론적으로 다 알죠. 근데 그걸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진짜 믿으세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간사하면서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고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때 되게 낙담했던 것도 사실은 그 대표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 인생을 잘못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아니고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 것도 있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대표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게 명확하게 제 안에 기준이 세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비전 특강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 속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일을 하러 나가고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짓 메시지들이 많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 얘기를 진짜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들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NGO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나눌 거긴 하지만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NGO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왜냐면은 남들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 본인이 사명감으로 처음엔 들어왔는데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못 벌어. 돈이 최고야. 이 얘기를 저는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에서도 퇴근하면서도 매일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나는 뭐 쓸모없는 것 같아. 나는 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에 매일 그 현실 속에서 매일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백수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히려 그 경험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제가 그때 가장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는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해볼래?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되게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라고 했고 그곳에서 또 저희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제 마음에 그런 비전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직장을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제가 또 지금은 새로운 NGO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꽉 채우고 지금 거의 5년 차가 돼가는데 그렇게 지금 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NGO라는 이런 곳에서 그냥 이런 직업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되,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회는 냉정하거든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래서 좀 제가 NGO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NGO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규직부터 뽑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어떤 회사에 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사원에 지원을 했는데 안 뽑히네. 막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경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인턴부터 뭐든지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 기업을 들어가든지. 인턴부터 하면은 사실 인턴이 뭐 크게 배우는 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인턴을 하면서 그냥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이 회사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이런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신입이라면 인턴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실제로 그게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GO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막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제 힘든 친구들 도와줄 수도 있고, 국내에서 힘든 친구들 도와줄 수 있고, 재무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팀도 있고, 인사팀, 그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좀 잘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탤런트가 있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을 맞는 부서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있으니 그곳에 맞는 곳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학과만 나온다고 해서 NGO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팀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와주는 팀. 근데 사업팀의 경우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네, 영어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좀 해외의 이제 지부들이랑 좀 소통할 일도 있고, 국내 사업팀은 조금 영어가 필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영어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토익 이런 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영어 오픽이나 이런 영어 자격증들이 있으면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GO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페 중에서 누구나 국제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세상, 요 카페가 있어요. 요 카페에서 참고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취직 채용 공고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KCOC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KCOC는 그 NGO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NGO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있는 이 채용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정보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파견직이 있어요. 해외 파견직이 있는데, 나는 해외 파견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의 경험을 쌓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쪽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해외 파견 쪽으로 나가셨던 분들은 코이카에서 해외 봉사단을 뽑아요. 1년간 그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 해당 나라에, 제가 된 나라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또 사회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어떤 업무들 하는지 실제로 파견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활동 국내 1개월, 현장 파견 해외 11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력을 쌓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봉사단이 나가서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마케팅이나 홍보 부서가 있어요. 홍보 부서는 이제 그 저희 모금이 잘 후원금이 모이면은 그냥 후원금 모으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뭐 보도 자료나 SNS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알리는 팀인데, 이런 팀의 경우에는 뭐 디자인이나 뭐 보도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경력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되게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는 눈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인도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그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지 쌤이 또 같이 한번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냥 간단하게 아무거나 막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 일단은 제가 NGO 인턴에서 그 제가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다녔던 회사 있죠. 첫 번째 다녔던 회사는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 합격을 해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6개월 계약직이었어요. 원래는 6개월 계약직을 다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 6개월 기간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일반 회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아, 네. NGO는 여러 개가 있어요. NGO는 하나의 큰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가 NGO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냥 국제개발협력 이런 용어인데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그 NGO 중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머그컵 회사라고 하면은, 머그컵 회사 자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머그컵 회사구나 하는데, 그 머그컵 회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A, B, C, D, A 머그컵 회사, B 머그컵 회사, B, C 머그컵 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NGO도 NGO라는 게 국제개발협력이지만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그 회사마다 추구하는 사업성이 좀 달라요. 어느 A라는 NGO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초록우산이라는 NGO가 있어요. 초록우산 들어보셨어요? 초록우산은 어린이 사업을 위주로 해요. 아동 사업 위주로. 그게 꼭 아동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많이 하고 있고, 지 파운데이션이라는 NGO가 있어요. 그곳은 이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조금씩 어떤 기관은 노인, 어떤 기관은 조금 어린이, 어떤 기관은 청소년, 어떤 기관은 좀 그룹홈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음 세대 좀 어린이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곳으로 취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한 거 있나요? 그냥 편한 거? 네. 혹시 그러면은 없으면 수지 선생님